여러분 안녕하세요. 축구를 사랑하는 건방진 축구 분석가 큐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축구 승부패 2021년 22회차 14경기 전격 다 분석해 왔고요. 저의 긴 영상 시청해 주시기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회차죠. 21회차. 쓰나미가 많았어요. 분데스리가가 이변이 많았죠. 그런데도 1등이 한 분이 당첨이 되셨더라고요. 9억 2천인가 가져가셨던데 정말 대단하시고 일단 축하드리고, 일단 이 축구 승부패 사랑하시는 분들 모두 그래도 힘내야겠죠. 보니까 22회차 보니까 K리그 18라운드 그리고 EPL 프리미어리그 38라운드 최종전이네요. 최종 라운드 38라운드. 이게 이제 해외 축구도 유럽 축구도 2020, 2021 시즌도 이제 거의 막바지예요. 개막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 정광석화처럼 또 한 시즌이 또 지나갔어요. 시간 참 빠르죠. 일단 제 1번 경기 K리그 제주 유나이티드의 성남FC 경기네요. 일단 홈팀 제주 유나이티드 리그에서 4승 8무 4패 리그 6위 위치해 있고, 제주 유나이티드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주민규 선수 이번 시즌 8골 기록하고 있고, 이 토종 공격수인데도 주민규 선수가 지금 현재 리그 득점 순위 2위죠. 1위는 뭐 전북의 일류첸코 선수 9골이고 한 골 차예요. 이게 과연 토종 득점왕이 국내 선수가 나올 수 있을런지. 이게 2016년 정조국 선수, 그 당시에 2016 시즌 정조국 선수가 광주 FC 소속으로 20골 넣어갖고 득점한 이후로 거의 이제 4시즌 동안은 다 외국인 선수가 득점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민규 선수의 활약, 시즌 막바지까지 좀 이렇게 활약을 지켜볼 필요는 있겠고, 제주 같은 경우에 뭐 지난 라운드 대구 FC 같은 경우에 홈에서 1대2 패배 당했네요. 좀 아쉬웠어요. 전반 초반 이 대구의 김진혁 선수한테 선취골 내주고, 후반 이 세징야 선수를 제어를 못해갖고 정승원 선수한테 또 한 골 더 실점. 이 주민규 선수가 대구전 한 골 추격골을 기록했지만 결국에는 팀의 패배를 막지는 못했고, 반면에 성남FC 리그에서 4승 3무패 리그 9위에 위치해 있고, 성남FC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뮤리치 선수 이번 시즌 4골 기록하고 있고, 드디어 이 이슬람교 그 라마단 행사가 끝났어요. 뭐 물도 안 먹는다죠. 뭐 음식은 말할 것도 없고 물도 안 먹었는데, 일단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성남FC가 좀 고생을 했죠. 결론적으로 이 라마단 행사 끝나서 뭐 이스칸데로프 선수나 뮬리치 선수는 뭐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뭐 음식 같은 거 섭취하고 이제 정상 훈련 회복 훈련. 성남 FC가 이 3주 전에 그 서울 FC 경기, 서울의 그 황현수 선수가 코로나 나와갖고 이 코로나로 인해 갖고 이제 성남이랑 서울 경기가 다 취소가 됐죠. 그리고 3주 동안 경기 진행이 없었죠. 그래서 이 3주 만에 경기 진행이 재개가 되는 건데, 성남FC 같은 경우에 뭐 주전 핵심 수비수 이시영 선수 부상으로 빠졌네요. 뭐 킬수의 쪽집킥 보면 2대0 승리, 제주의 완승 예상하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이 전력상 제주의 약 우세이기도 하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성남FC가 3주간 경기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경기 감각이 제가 볼 때 많이 떨어져 있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 축구 같은 경우에 이 실전 감각이 있냐 없냐, 이게 엄청난 천지 차이죠. 그래서 이런 거 뭐 총체적으로 감안했을 때 제가 볼 때 홈팀 제주 유나이티드의 완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경기 울산 현대 대 포항 스틸러스 경기네요. 일단 홈팀 울산 현대 리그에서 7승 6무 2패 리그 2위에 위치해 있고, 울산 현대의 키플레이어 라이트윙 이동준 선수, 뭐 국가대표 선수고 이번 시즌 4골 1도움 기록하고 있네요. 울산 현대 같은 경우에 뭐 주전 핵심 레프트백 홍철 선수 부상으로 빠졌네요. 이청용 선수는 복귀했고요. 뭐 지난 라운드 뭐 수원 삼성전 간략히 보면 1대1 무승부. 이 슈팅을 39개를 퍼부었어요. 39개를 퍼부었는데 맹공을 펼친 끝에 후반 41분 설영우 선수의 천금 같은 그 인사이드로 골, 멋있었죠. 설영우 선수의 천금 같은 동점골로 1대1 무승부. 경기 시작 4분 만에 이 수원의 제리치 선수한테 선취골 얻어맞았는데 결국엔 1대1 무승부, 승점 1점을 가져가는 울산 현대였고, 반면에 포항 스틸러스 리그에서 5승 6무 4패 리그 5위에 위치해 있고, 포항 스틸러스의 키플레이어 당연히 미드필더 송민규 선수. 송민규 선수 올림픽 대표 선수죠. 이번 시즌 5골 기록하고 있고,
포항 같은 경우에 그 내일 화요일에 수원FC 원정 경기 예정되어 있네요. 포항 스틸러스 같은 경우에 주전 핵심 중앙센터백 그랜트 선수 부상으로 빠졌어요. 뭐 포항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 갖고 지난 라운드 성남, 이 성남하고 서울하고 엮이면 다 연기됐었죠. 성남과의 홈 경기 연기됐었네요. 길수의 쪽집 개픽 1대0 울산 현대의 한 골차 승리 예견하고요. 그래서 생각하는 결론은 울산이 여전히 공격력에 애를 먹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 두 팀의 경기력을 놓고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울산이 약 우세해요. 공격력도 솔직히 골을 못 넣어서 그렇지 공격력은 준수하거든요. 울산이요. 그래서 울산이 약 우세로 판단되는 바 포항이 여전히 약간의 수비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걸 감안해 볼 때 홈팀 울산의 한 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번 경기 K리그 광주FC 대 수원 삼성 블루잉스 경기네요. 일단 홈팀 광주FC 리그에서 4승 1무 10패 리그 최하위에 위치해 있고 광주FC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펠리페 선수 브라질 국적 선수고 이번 시즌 3골 1도움 기록하고 있네요. 뭐 지난 라운드 인천한테 아깝게 역전패 당했는데 그 엄원상 선수 인천전 엄원상 선수의 선취골 도움 기록한 펠리페 선수예요. 광주FC 같은 경우에 수요일에 제주와의 홈 경기 내정돼 있네요. 광주FC 같은 경우에 뭐 주전 핵심 수비수 이한샘 선수 부상으로 빠졌네요. 뭐 지난 라운드 인천전 간략히 보면 1대2 역전패 아쉬웠어요. 전반 24분 엄살라 엄원상 선수의 부상복귀 골로 앞서갔으나 결국 수비진이 흔들리면서 후반 45분 인천의 송시우 선수한테 역전골 얻어맞으면서 아쉬운 2대1 역전패 당한 광주FC였고 반면에 수원삼성 최근 수원삼성 잘 달리고 있죠. 지난 시즌 수원삼성이 굉장히 부진했는데 이 박건하 감독이 이 메탄고 출신의 유스들을 끌어올리면서 젊은 선수들을 적극 기용. 지난 시즌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8강에 이어 이번 시즌도 굉장히 선전해주고 있어요. 벌써 7승이나 쓸어 담았죠. 3위까지 기록하고 있고 이 추세라면 뭐 이번 시즌도 뭐 챔스 티켓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수원 삼성 탄탄하거든요. 뭐 수원 삼성의 키 플레이어 당연히 키플레이어 제리치 선수죠. 제리치 선수 이번 시즌 3골 기록하고 있고 뭐 울산 현대전 보면 뭐 1대1 무승부 아쉬웠어요. 경기 시작 4분 만에 이 제리치 선수의 그 환상적인 헤디 선취골 터졌지만 울산에게 이 슈팅을 39개 공세에 시달린 끝에 후반 41분 울산의 서령우 선수한테 아쉬운 동점골 아쉬운 1대1 무승부였고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 핵심 공격수 니콜라우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미드필더 한석종 선수 부상으로 빠졌네요. 규스의 쪽집 개픽 1대1 무승부 예견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이 광주FC가 주중 경기에 홈 경기의 연전이거든요. 수원 삼성은 뭐 홈 경기 다시 이제 광주 원정으로 떠나기 때문에 피로도가 있겠죠. 이 광주FC가 연속 홈 경기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우위인 상황. 이 공격의 핵심인 엄원상 선수가 돌아왔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볼 때 비벼볼 만한 매치업. 수원 삼성이 최근 상승세이긴 하나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체력적으로 극심한 피로도로 인해 제가 볼 때 두 팀 팽팽한 승부 끝에 무승부 예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번 경기 K리그 대구FC 대 전북현대 경기네요. 일단 홈팀 대구FC 리그에서 7승 3무 4패 리그 4위에 위치해 있고 대구FC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에드가 선수 브라질 국적 선수고 이번 시즌 4골 1도움 기록하고 있죠. 이 대구가 창단 첫 6연승 어마무지해요. 거의 시즌 초반에만 해도 거의 하위권에 쳐져 있었는데 벌써 7승 6연승이거든요. 6연승. 이 전북 울산도 올 시즌 6연승을 한 적은 없어요. 창단 처음이죠. 팀 창단 처음으로 6연승을 기록하고 있는 대구FC. 이 뭐 수요일에 뭐 수원 삼성 원정 경기 내정돼 있고 이 지난 라운드 뭐 제주 유나이티드 쉽지 않거든요. 제주 원정 절대 쉽지 않죠. 섬나라기 때문에. 이 제주 원정 가갖고 2대1 승리. 김진혁 선수와 그리고 정승원 선수 거의 세징야 선수의 이 킬 패스가 아주 쩔었죠. 이 정승원 선수의 골로 창단 첫 리그 6연승. 최근에 진짜 K리그에서 가장 핫한 팀 뽑으라면 전 대구FC를 뽑고 싶어요. 반면에 전북현대 리그에서 8승 5무 1패 리그 1위에 위치해 있고 선두죠. 전북현대의 키플레이어 당연히 공격수 일류첸코 선수 이번 시즌 9골 2도움
9골은 리그 득점 단독 선두죠. 전북 현대 같은 경우에 수요일에 울산과의 우승 후보 맞대결 2라운드네요. 아유, 처음 만났을 때 0대0 비겼죠. 그래서 수요일에 울산과 우승 후보 맞대결 잡혀 있고, 전북 현대 같은 경우에 뭐 주축 선수들의 큰 부상 없고, 코로나로 인해 갖고 지난 라운드 서울 원정 경기는 연기됐죠. 길수의 쪽지 캡픽 보면 2대1 대구의 한 골차 승리 예견하고요. 그래서 제 생각의 결론은 이 대구의 기세가 하늘을 찔러 창단 첫 6연승을 하고 있는 상황. 전북이 최근 대구를 상대로 5연승을 할 정도로 강하기는 했으나 이 과거의 대구가 아니죠. 이번 시즌 최근 전북이 리그 3경기 연속 실점을 허용할 만큼 전북이 최근 수비진의 균열이 나고 있는 걸 감안해 볼 때 대이변 홈팀 대구FC의 한 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K리그 강원FC 대 FC서울 경기네요. 일단 홈팀 강원FC 리그에서 3승 7무 6패 리그 12위에 위치해 있고, 강원FC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실라디 선수 세르비아 국적 선수고 이번 시즌 2골 1도움 기록하고 있네요. 강원FC 같은 경우에 뭐 주전 핵심 공격수 고무열 선수, 그리고 주전 핵심 수비수 임채민 선수 여전히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5월달은 복귀가 힘들고요. 두 선수 핵심 선수인데 좀 아쉬워요. 강원FC. 그리고 주전 핵심 공격수 조재환 선수 부상으로 빠졌죠. 강원FC 같은 경우에 지난 라운드 수원FC와 뭐 소득 없이 공방전 끝에 0대0 무승부 기록했고, 반면에 FC서울 리그에서 4승 2무 7패 리그 11위에 위치했고, FC서울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나상호 선수 국가대표 선수고 이번 시즌 4골 기록하고 있죠. 결국 이 FC서울의 황현수 선수가 코로나가 걸렸기 때문에 이 FC서울과의 그 일정은 다 연기됐어요. 3주간 뭐 경기를 재개할 수 없었고, 물론 성남FC도 약간 피해를 봤죠. 일단 서울 같은 경우에 3주간 코로나로 인해 갖고 경기가 없었고, 드디어 이제 경기를 재개하는 상황이고, FC서울 같은 경우에 주전 핵심 미드필더 고요한 선수 부상으로 빠졌죠. 길수의 쪽집게픽 2대1 강원FC 승리 예견하고요. 그래서 제 생각하는 결론은 강원FC가 최근 서울을 상대로 한 홈 경기 2연승을 하고 있을 정도로 홈에서는 강원이 서울에게 강한 모습. FC서울이 3주간 경기를 못해 경기 감각이 많이 떨어져 있을 거예요. 뭐 아까 성남 얘기도 했지만 이 축구는 실전 감각 게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3주간 경기를 못한 FC서울, 그 전에도 침체에 빠져있던 FC서울이 최근 경기 감각까지 떨어져 있다? 제가 볼 때 승리는 좀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이 FC서울이 경기 감각까지 떨어져 있는 뭐 상황이 안 좋은 상황, 이런 거를 다 뭐 총체적으로 뭐 종합해 볼 때 제가 볼 때 강원 FC의 한 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번 경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아스날 대 브라이언턴 호프 알비온 경기네요. 일단 홈팀 아스날 리그에서 16승 7무 13패 리그 9위에 위치해 있고, 아스날의 키플레이어 미드필더 스미스 로우 선수, 야 20살 친구예요. 20살 어린 친구인데 요즘 잘하고 있죠. 이번 시즌 2골 4도움. 지난 뭐 최시전 1대0으로 이겼죠. 최시전 결승골 포함 최근 리그 2경기 연속골 넣고 있죠. 스미스 로우 선수. 반면에 브라이언턴 호프 알비온 리그에서 8승 14무 14패 리그 17위에 위치해 있고, 브라이언턴 호프 알비온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데니 웰백 선수 이번 시즌 6골 1돔 기록하고 있고, 지난 웨스트햄전 선취골 기록했죠. 야, 이 브라이언턴 호프 알비온은 이번 시즌도 잔류에 성공을 했어요. 결론적으로는 다음 시즌도 EPL 무대를 누리게 된 브라이언턴 호프 알비온이고, 길수의 쪽집게픽 1대0 아스날의 한 골차 승리 예견하네요. 그래서 생각하는 결론은 뭐 아스날이 최근 뭐 브라이언턴 호프 알비온만 만나면 고전했던 경기가 많았지만 최근 리그 3연승을 달릴 만큼 분위기가 최고조인 상황. 브라이언턴 호프 알비온이 뭐 최근 리그 최하위 셰필드 유나이티드 원정 경기에서도 졌어요. 1대0으로 졌죠. 질 만큼 여전히 원정 약세를 드러내고 있는 걸 감안해 볼 때 홈팀 아스날의 한 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번 경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아스톤빌라 대 첼시 경기네요. 일단 홈팀 아스톤빌라 리그 14승 7무 15패 리그 11위에 위치해 있고, 아스톤빌라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레프트 윙이죠. 잭 그릴리시 선수, 잉글랜드 국가대표 선수고 이번 시즌 6골 10도움 기록하고 있어요. 부상 복귀했죠.
아스톤빌라 같은 경우에 주전 핵심 중앙센터백 밍스 선수가 빠지네요. 와, 이 수비의 중추적인 핵심 선수인데 밍스 선수가 빠졌어요. 주전 핵심 라이트백 캐시 선수 부상으로 빠졌고, 주전 핵심 윙어 트레제기 선수 부상으로 빠졌네요. 반면에 투엘 감독의 첼시 리그에서 18승 10무 8패 리그 4위에 위치해 있고, 첼시의 키 플레이어 미드필더 메이스 마운트 선수, 뭐 잉글랜드 국가대표 선수고 이번 시즌 8골 6도움, 리그에서는 6골 5도움이네요. 야, 이 리버풀이 어제 있었던 새벽 뭐 웨스트 브롬비치 알비온에 그 알릭슨 선수, 골키퍼 알릭슨 선수가 후반 로스타임에 헤딩, 골키퍼 선수가 후반 로스타임 헤딩골 역전골 기록했죠. 2대1 승리. 결론적으로는 뭐 리버풀이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첼시하고 승점 1점 차예요. 결국에는 뭐 37라운드, 38라운드 두 경기씩 다 남겨두고 있는데, 이 승점 1점 차는 뭐 한 팀이 비기고 한 팀이 이겨버리면 바로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4위,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티켓이 걸려있는 이 4위 싸움, 와, 리그 최종전까지 가봐야 알겠죠. 과연 이 두 팀의 싸움이에요. 결국엔 첼시와 리버풀의 싸움인데, 과연 첼시가 따낼 것이냐, 리버풀이 역전으로 4위를 수성할 것이냐, 이 재미도 최종전까지 EPL을 볼 수 있는 재미있는 그 포인트죠. 포인트고, 일단 첼시 같은 경우에 뭐 최근 뭐 그렇게 분위기는 좋지 않죠. 뭐 지난 라운드 아스날한테도 홈에졌고, FA컵 이거 안 적었네요. FA컵 결승에서도 졌죠. 아이고, FA 결승에서도 첼시가 좀 유리하다 싶었는데 레스터 시티한테 졌죠. 분명 뭐 VAR에 뭐 약간 뭐 영향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뭐 틸레만스 선수의 이 중거리 포를 막지 못했고, 와, 첼시가 유리하다 싶었는데 FA컵 결승도 졌고, 최근 뭐 리그 경기도 지고 있는 뭐 첼시, 좀 반등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뭐 첼시 같은 경우에 뭐 주축 선수들의 큰 부상은 없고요. 길수의 쪽집게 픽 보면 1대2 첼시의 승리 예견하고요. 그래서 예상하는 결론은 아스톤 빌라가 최근 수비 불안과 더불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수비진의 주축 선수인 밍스, 캐시 선수가 모두 이탈한 최악의 상황. 첼시가 챔스 티켓이 주어지는 4위 수성을 위한 강한 동기부여가 있으므로 제가 볼 때 첼시가 공세 끝에 한 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8번 경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풀럼 대 뉴캐슬 경기네요. 일단 홈팀 풀럼 리그에서 5승 12무 19패 리그 18위에 위치해 있고, 풀럼의 키 플레이어 미드필더 바비 레이드 선수 이번 시즌 5골 1도움 기록하고 있고, 지난 라운드 뭐 소튼전 3대1 팀은 졌지만 1도움 추가했어요. 풀럼 같은 경우에 주축 핵심 미드필더 케어니 선수 부상으로 빠졌네요. 반면에 뉴캐슬 리그에서 10승 9무 17패 리그 16위에 위치해 있고, 뉴캐슬의 키 플레이어 미드필더 윌록 선수 이번 시즌 6골 기록하고 있고, 아스날에서 임대해 와 있죠. 뭐 윌록 선수 뭐 지난 라운드 맨시티전 한 골 기록했고, 아이고, 이 맨시티전 윌록 선수가 PK 실축했죠. 만약 이 PK를 넣었더라면 아마 4대4로 비겼겠죠. 이 PK 실축은 아쉬웠지만 뭐 맨시티전 한 골, 그리고 윌록 선수 최근 리그 2경기 연속골이에요. 컨디션 좋은 윌록 선수고, 뭐 뉴캐슬 같은 경우에 주전 핵심 공격수 칼럼 윌슨 선수가 빠졌네요. 어이구, 이 칼럼 윌슨 선수가 이번 시즌 12골 5도움이거든요. 그래서 핵심 공격수 칼럼 윌슨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미드필더 헤이든 선수 부상, 주전 핵심 중앙센터백 라셀레스 선수 부상, 주전 핵심 공격수 라이언 프레이저 선수 부상으로 빠졌네요. 기술의 쪽집게 픽 보면 1대1 무승부 예견하고요. 그래서 예상하는 결론은 뭐 두 팀 모두 큰 동기부여가 없는 매치업. 전력상 뉴캐슬의 우위이기는 하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주축 선수들의 부상이 많은 뉴캐슬, 공격진의 주축 핵심 선수인 칼럼 윌슨의 공백이 여전히 찜찜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팀 치열한 공방전 끝에 무승부 예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번 경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리즈 유나이티드 대 웨스턴 브롬비치 알비온 경기네요. 일단 홈팀 리즈 리그에서 16승 5무 15패 리그 12위에 위치했고, 리즈 유나이티드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벤포드 선수 이번 시즌 15골 7도움 기록하고 있고, 하버드 출신이죠. 공부도 잘하죠. 축구도 잘해요. 얼굴도 잘생겼어요. 그래갖고 반면에 웨스턴 브롬비치 알비온 리그에서 5승 11무 20패 리그 19위에 위치했고, 웨스트 브롬비치 알비온의 키 플레이어 미드필더 마테오스 페레이라 선수
팀 내 최다 공격 포인트죠. 이번 시즌 10골 6도움 기록하고 있고, 지난 라운드 리버풀전도 1도움 추가했네요. 웨스트홈 브롬비치 알비온 같은 경우에 주전 핵심 중앙센터백 이바노비치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미드필더 스노드글라스 선수, 스코틀랜드 국가대표 선수죠. 스노드글라스 선수 부상으로 빠졌네요. 길수의 쪽지 깨삐 보면 2대1 리즈의 한 골차 승리 예견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리즈가 최근 홈 경기에서 맨유, 리버풀, 토트넘 등 강호들을 상대로 우수한 경기력을 선보인 것을 비롯해 갖고 최근 리즈가 리그 2경기 7골 폭발시키고 있죠. 그래서 이 웨스턴 브로미치 알비온이 최근 수비진이 흔들리고 있는 걸 감안해 볼 때 홈팀 리즈 유나이티드의 한 골차 진단성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0번 경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레스터시티 대 토트넘 경기네요. 일단 홈팀 레스터시티 리그에서 20승 6무 10패 리그 3위에 위치해 있고, 레스터시티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제이미 바디 선수 잉글랜드 국가대표 선수고 이번 시즌 13골 9도움 기록하고 있어요. 이야, 이 레스터시티의 동화 엄청나요. 야, 이 브렌단 로전스 감독 대단하죠. FA컵 결승에서 첼시를 꺾었어요. 이 틸레만스 선수의 환상적인 중거리 폭골로 1대0으로 이기면서 창단 첫 FA컵 우승했고, 야, 이 시즌 전 개막전에 레스터 시티가 이 챔스 티켓이 주어지는 4위 안에 들 거다라고 예상한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시즌 내내 선전해서 제가 볼 때 챔피언스 리그 티켓도 거의 확정적. FA컵 첫 우승. 굉장히 이 브렌단 로저스 감독의 이 지도력이 빛나는 한 시즌이 되고 있어요. 결국엔 레스터 시티의 성공적인 시즌이 되고 있고, 반면에 토트넘 하스퍼 리그에서 17승 8무 11패 리그 6위에 위치해 있고, 토트넘 하스퍼의 키플레이어 당연히 공격수 대한민국의 자랑 손흥민 선수죠. 이번 시즌 22골 리그에서 17골 10도움 기록하고 있네요. 토트넘 같은 경우에 주축 선수들의 큰 부상은 없고요. 레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 아까 잠깐 빼먹었네. 레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 주전 핵심 미드필더 바네스 선수 빠지고, 주전 핵심 중앙센터백 조니 에반스 선수 부상으로 빠지는 레스터 시티네요. 길수의 쪽지 깨픽 보면 1대0 레스터 시티 한 골차 승리 예견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레스터 시티가 창단전 FA컵 우승으로 기세가 최고조인 상황. 토트넘이 최근 리그 원정 경기 4경기 연속 승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토트넘이 원정 약세를 보이고 있기에 제가 볼 때 두 팀 공반전 끝에 레스터 시티 한 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번 경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리버풀 대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네요. 일단 홈팀 리버풀 리그에서 18승 9무 9패 리그 5위에 위치해 있고, 리버풀의 키플레이어 당연히 공격수 모하메드 살라 선수 이집트 국가대표 선수고, 이번 시즌 29골 5도움. 아이고 엄청나요. 29골 박았어요. 29골 5도움. 리그에서는 22골 4도움이네요. 이 해리케인 선수도 골을 넣었기 때문에 울버햄튼전. 그래서 해리케인 선수도 리그 22골. 모하메드 살라 선수도 리그 22골. 공동 선두죠. 이 득점왕, 치열한 득점왕 경쟁. 과연 누가 할란가 이거. 와, 이것도 재밌어요. 여러 키포인트가 있지만 리그 끝날 때까지 리즈 최종전까지 과연 득점왕은 누가 할 것인가? 살라 선수인가? 아니면 해리케인 선수인가? 이것도 볼만한 키포인트겠죠. 살라 선수 어제 있었던 웨스턴 브롬비치 알비온전 한 골 기록했죠. 이 알릭송 골키퍼 알리송 선수의 그 후반 로스타임 헤딩골, 골키퍼가 골을 넣어. 와, 엄청 헤딩골이 일반 필드 플레이어보다 더 멋있게 넣었어요. 결국에는 리버풀이 이 알리송 골키퍼의 결승골로 인해 갖고 2대1로 승리하면서 승점 3점 추가, 첼시를 승점 1점 차로 턱 밑까지 추격을 했어요. 결국에는 이 2경기씩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과연 누가 다음 시즌 챔스 티켓 4위를 따낼 것인가. 너무 재밌어요. 일단 리버풀 같은 경우에 주전 핵심 중앙센터백 조 고메스 선수 부상, 핵심 중앙센터백 마티프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미드필더 조나단 앤더슨 선수 부상, 주전 핵심 중앙센터백 반다이크 선수 시즌아웃 부상, 주전 핵심 미드필더 나비 케이타 선수 부상, 핵심 중앙센터백 카박 선수까지 부상으로 빠졌네요.
반면에 크리스탈 팰리스 리그에서 12승 8무 16패 리그 13위에 위치해 있고 크리스탈 팰리스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자하 선수 이번 시즌 11골 2도움 기록하고 있고 뭐 8시즌째 뭐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뛰고 있는 뭐 팀을 뭐 상징하는 간판 공격수다 보면 될 것 같고 지난 뭐 라운드 아스톤 빌라전 한 골 기록한 자하 선수네요.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 주전 핵심 레프트백 반 아놀트 선수 결장하고 핵심 레프트백 퍼거슨 선수 부상. 결국 이 레프트백의 이 두 명 선수가 다 빠졌는데 이 레프트백 자리를 지금 미첼 선수가 보고 있죠. 미첼 선수가 훌륭히 메꿔주고 있죠. 지난 아스톤 빌라전 한 골 1도움 거의 깨부셨죠 게임을. 그래서 3대2 승리 1등 공식 주역 미첼 선수. 주전 핵심 중앙센터백 사코 선수도 빠졌네요. 주전 핵심 미드필더 메가더 선수까지 부상으로 빠진 크리스탈 팰리스. 키스의 쪽집게 픽 보면 2대1 리버풀의 한 골차 승리 예견하고요. 그래서 생각할 결론은 리버풀이 최근 리그 마지막 경기까지 4위 수성을 위해 온갖 힘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 최근 리버풀은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7연승이거든요. 우와, 7연승을 할 정도로 극도로 강한 모습. 크리스탈 팰리스가 여전히 주축 선수들의 공백이 있는 걸 감안해 볼 때 홈팀 리버풀의 한 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번 경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시티 대 에버턴 경기네요. 일단 홈팀 펩 과로디올라 감독의 맨시티 리그에서 26승 5패 리그 1위에 위치해 있고 우승을 확정 있었죠. 리그 우승을 확정진 맨시티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페란 토레스 선수 스페인 국가대표 선수고 이번 시즌 7골 2도움. 야, 뉴캐슬전 지난 라운드 뉴캐슬 해트트릭 기록했죠. 맨시티 같은 경우에 주전 핵심 미드필더 케빈 데브라이너 선수 부상으로 빠졌네요. 이거 좀 크네. 주전 핵심 공격수 아구에로 선수 부상으로 빠졌고요. 에버턴 반면에 에버턴 리그에서 16승 8무 12패 리그 8위에 위치해 있고 에버턴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칼버트 루인 선수 잉글랜드 국가대표 선수죠. 이번 시즌 16골 기록하고 있고 에버턴 같은 경우에 주전 핵심 중앙센터백 예리 미나 선수 부상으로 빠졌네요. 길수의 쪽집게 픽 1대1 무승부 예견하고요. 그래서 생각하는 결론은 전력상 맨시티의 우위기는 맞아요. 우위기는 하나. 에버튼이 이 하메스 로드리게스 선수를 필두로 한 뭐 칼버트 루인, 히샬리송으로 이어지는 이 역습은 빼어난 수준이거든요. 맨시티가 뭐 큰 동기부여도 이렇고 맨시티로서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케빈 데브라이너 선수의 공백이 드러나는 매치업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 상황. 그래서 제가 볼 때 대이변 무승부 예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3번 경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셰필드 유나이티드 대 번니 경기네요. 일단 홈팀 셰필드 유나이티드 리그에서 6승 2무 28패 리그 최하위에 위치해 있고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맥 골드릭 선수 이번 시즌 7골 1도움 아일랜드 국가대표 선수죠. 셰필드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 핵심 공격수 샤프 선수 부상, 주전 핵심 중앙센터백 오코넬 선수 부상으로 빠졌고 주전 핵심 공격수 버크 선수 부상, 주전 핵심 공격수 맥버니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미드필더 베르게. 이 베르게 선수가 빠지는 게 엄청 커요. 노르웨이 국가대표 선수죠. 거의 중원의 핵심 선수인데 베르게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네요. 반면에 번니 리그에서 10승 9무 17패 리그 15위에 위치해 있고 번니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크리스 우드 선수 뉴질랜드 국가대표 선수고 이번 시즌 12골 3도움 3시즌째 번니에서 뛰고 있죠. 번니 같은 경우에 이 주전 핵심 골키퍼 닉 포프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네요. 잉글랜드 국가대표 골키퍼죠. 닉 포프 선수가 빠졌네요. 주전 핵심 미드필더 브레디 선수도 부상으로 빠졌고요. 기수의 쪽집게 피 1대0 셰필드 유나이티드 한 골차 승리 예견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지난 라운드 강적 에버턴을 꺾으며 기세가 오른 상태. 번니는 지난 리즈전에서 보듯 여전히 수비 불안감을 지니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 번니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주전 핵심 골키퍼 니포프 선수가 빠졌어요. 후방이 굉장히 분할할 확률이 높아요.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이미 지난 시즌 홈에서 번니를 3대0으로 대파한 적이 있으므로 제가 볼 때 홈팀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한 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번 경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웨스트햄 대 사우스햄튼 경기네요. 일단 홈팀 웨스트햄 리그에서 17승 8무 11패 리그 7위에 위치해 있고 웨스트햄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안토니오 선수 이번 시즌 9골 5도움 기록하고 있고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 주전 핵심 레프트 미드필더 레프트 백도 같이 보죠. 마수아쿠 선수 부상으로 빠졌네요. 반면에 사우스햄튼 리그에서 12승 7무 17패 리그 14위에 위치해 있고 사우스햄튼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채 아담스 선수
스코틀랜드 국가대표 선수고 이번 시즌 9골 5도움. 지난 플럼전 선취골 기록했죠. 한 골 기록했고,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 주전 핵심 미드필더 로메오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레프트백 버틀란드 선수 부상으로 빠졌네요. 이 버틀란드 선수 자리는 지금 살리수 선수가 훈련이 메꿔주고 있고, 기수의 쪽지 개팩 1대2 사우스햄튼의 한 골차 승리 예견하고요. 그래서 생각하는 결론은 웨스트햄이 최근 공수 침체에 빠지며 최근 리그 5경기에서 단 1승만 거두고 있는 상태. 반면 사우스햄튼은 데닝스 선수가 복귀한 시점, 데닝스가 이 크리스탈 팰리스전 복귀해갖고 2골 넣었죠. 데닝스 선수가 복귀한 시점부터 최근 리그 2경기 6득점 2실점으로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걸 감안해 볼 때 원정팀 사우스햄튼의 한 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이로써 제가 준비한 축구 승무패 2021년 22회차 14경기 전격 다 분석해 드렸고요. 저의 긴 영상 시청해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